어릴 적엔 일기, 지금은 수다. 쌓아둔 말을 다할 때까지 몰아서 떠들어 봅니다. 밀린 일기 27번째 페이지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나요? 매주 보잖아요. 아이 그래도 보진 않잖아. 매주. 그리고 댓글이 요새 좀 줄어서 잘 지내시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약간 아니, 질척거리나요? 너무? 네. 그래도 전남친 재질로. 네, 그래도 잘 지내실 거라 네. 믿고. 네, 안 그래 그냥 조용히 들어주시던 청취자분들마저 떠나는 거 아닌지 약간. 조용히 들어주신 분들은 아직 조용히 듣고 계실 거예요. 네. 많이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고. 네. 네, 그래도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네, 너무 풀려서 네. 느슨해졌어요 날씨가. 기강이 날씨 없어졌어요. 기간까지 잡고 네. 계셨나요? 죄송합니다. 무섭네요. 또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네. 약간 비관적으로 사람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녹음 전에도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는데 네. 그늘이 제가 좀 이렇게 기운이 빠져 보인다고 그런 말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하고 막 이 직장 얘기 한 김에 요즘 직장 출근할 때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나요? 제가 탄력 근무제로 하시나요? 네. 회사가 그래도 그런 뭐랄까요. 시간적인 거에 엄청 엄격하진 않아서 네.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그로부터 8시간 8시간 후 정확하게는 9시간이죠. 네. 점심시간 있으니까 후 네네. 퇴근하면 된다. 근데 이제 그때 항상 퇴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게 좀 라면 스트레스일 수 있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꼭 8시, 9시까지 와. 그러고 나서 야근을 또 해야 돼. 그쵸, 다르죠. 제가 방금 말한 그런 조금은 느슨하게 해도 네. 괜찮아. 뭐 그걸 누가 체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자가 나으니까 네. 그 꼭 불행 경쟁을 해서 제가 뭐 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네.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직은. 그러면은 보통 저는 지금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출근하세요 하면 10시 꼭 맞춰서 출근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퇴근도 늦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 정시라고 생각하면. 그쵸. 근데 이제 저는 6시에 딱 퇴근하면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냥 7시, 8시 퇴근해도 제 저녁 시간을 좀 확보하는 스타일이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사람 많아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네네. 것보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6시 퇴근보다 6시 20분이 사람이 더 적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7시보다 6시 20분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빠져서 이미 그런가? 다 빠진 거죠. 그렇구나. 6시 반, 6시 40분 이렇게 어. 애매하잖아요. 네. 오히려 없어요. 아. 근데 7시 다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겠다. 그늘 같은 사람들이 나 같은 나와요. 사람들. 자, 이제 가자. 네,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늘 한 9시 한 10분에서 아. 15분쯤에 도착하고 네. 퇴근도 한 6시 한 반 요쯤 하는 것 같아요. 좀 민기적 하다가 네네. 그러는 편인데 네. 그리고 저는 좀 오래 이동을 안 해서 지금 회사 다행히도 네. 좀 편합니다. 그럼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나 이런 거는 오래 걸리는 편은 아니시겠네요. 이제 진짜 회사에 갈 만한 상태를 만든다만 제가 생각해 볼게요. 상태를 만든다. 왜냐면 이게 더 하려면 끝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뭐 이따가 많이 하겠지만 네. 그냥 머리 감고 옷 그냥 더럽지 않은 옷을 입고 더럽지 않은 네, 옷. 뭐 그 정도 위생을 챙긴다. 그쵸. 정도면은 요새 이제 제가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파마도 하고 해서 약간 더 만져야 돼서 한 30분? 세럼도 발라주고. 맞아요. 옛날에 짧았을 때는 그쵸. 솔직히 안 감아도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냉정하게 제발. 일어나서 눈곱만 떼면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머리를 감으면 세수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수도 해야 돼.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그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늘은 출근이 지금 알바 하시는 거 그쵸. 출근할 때 네. 물론 그 전에 뭐 씻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맞아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이제 보통 외출을 할 때 뭐 그게 알바를 가든 그쵸. 아니면은 그냥 외출이라고 외출이라는 기준으로 삼았을 때 집에서 나서는 거 기준으로 1시간 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준비 알람이에요? 그쵸. 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알람을 한 번도 타이에서 한 번도 맞춰본 그러니까 적이 없는데. 준비 알람이라는 게 자 이제부터 화장 시작 이게 아니고 그때 일어나는 알람인데 이제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서부터 어쨌든 준비가 들어가니까. 네네 그거를 이제 1시간 정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저는 이제 옛날부터 에피소드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부자리 정리도 철저히 하는 사람. 정리를 해봤자 그냥 펴는 거 아니에요? 이불 펴기. 근데 버들은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제가 그때 이후로 사람이 바뀌었어요. 진짜요? 네, 지금 완전히 펴고 있어요. 나의 미미한 영향.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예요. 믿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결백한. 이불도 심지어 바꿨어요. 그 이후로 이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펼 때마다. 디자인을 바꿨어요. 이거 헛소리를 계속. 아무튼 좀 새나 같지만 전 아침에 이제 정리하고 씻고. 그리고 이제 화장하거나 옷을 입고 나서는 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1시간이 뭔가 이렇게 다년간의 삶을 통해서 정리된 시간인가 보네요. 딱 누적된 데이터로 나는 1시간보다 더 걸리진 않는 것 같고 넉넉 잡아서 1시간 정도 충분하다. 네네 지금은 그렇게 딱 준비하는 시간이 정해졌는데 예전에는 훨씬 더 걸렸어요. 제가 이제 하는 일이 좀 촬영 쪽이나 그런 준비하는 쪽에 일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제가 회사를 다닐 때 새벽 콜일 때도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해 뜨기 전에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새벽 5시까지 콜. 이러면 5시까지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시에 일어나도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광기로 3시에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나갔어요. 화장하는데 또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그때 지금은 근데 전혀 그러지 않거든요. 만약에 제가 새벽에 나가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냥 적당히 제가 위생적인 부분만 해결하고 나가지 저를 꾸미고 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예전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저의 예의의 기준 그리고 제 스스로가 정해놓은 어떤 꾸밈의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이나 뭐 옷을 골라 입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한 시기가 있었어가지고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버들이랑 뭐 출퇴근하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그때 진짜 저 대박 부지런했다. 그러니까, 이런 광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게 됐는데 아무튼 제목을 확인하고 들어온 오늘 청취자분들이 뭐 도대체 주제 얘기도 안 하고 얘네 자기들끼리 씻는 얘기 출퇴근 얘기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씻는 얘기 거의 뭐 10분 동안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가 좀 해보고자 하는 얘기가 저희의 이제 꾸밈의 기술 약간 이런 걸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이제 꾸밈이라는 게 뭐랄까 되게 다양한 얘기해볼 거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주는 즐거움이나 뭐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외모에 대한 어떤 강박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꾸밈이 노동이 된다. 그리고 특히나 뭐 코르셋, 뭐 탈코르셋 이런 얘기들은 뭐 예전부터 너무 많이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막 너무 무겁진 않으면서도 또 저희끼리 해볼 수 있는 얘기들을 좀 재밌게 나눠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꾸밈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걸로 잡아봤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구조상으로는 그 생물학적 남성 여성이고 그렇긴 하니까 또 그런 관점의 차이 같은 것도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꾸민다는 표현이 치장 혹은 뭐 좀 자기를 과시한다 이런 쪽으로 약간 인식이 생기기 마련인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애에 대한 얘기 혹은 자기 혐오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좀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2016년을 돌아보는 그게 SNS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2016년 사진을 막 공유하면서 뭐 되게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대부분은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뭐 이랬네. 이때 추억이 있네. 그리고 보통은 이때 머리가 왜 이래.
뭐 안경이 왜 이래? 필터가 왜 이래? 패션이 왜 이래? 그쵸? 필터가 왜 이래? 왜 누래? 왜 누래? 거. 그때는 그 아날로그 시리즈가 맞아요. 아날로그 82 이런 네. 거 그리고 B612 네. 이런 거 쓸 때니까요. B612 너무 B612 안 썼나? 저 무조건 썼죠. 네. 네. 그 오른쪽 하단에 B612가 항상 반짝이고 있어요. 킹 받았는데 엄청 어쨌든 네. 그 격차라고 해야 되나? 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2016년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네. 보다 보니 네. 또 그런 생각이 떠오르셨나 보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올해가 2026년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뭐 우리는 어떤 걸 하고 있었을까 이런 유행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생각해보면 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길게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방금 버들의 얘기처럼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내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고?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는 물론 사실 그걸 보면서 너무 어려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이때 당시에 유행하고 내가 멋지다고 생각했던 거를 많이 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게 되게 촌스러워 보이거나 이 10년의 시간이 너무 오히려 더 길어지게 만드는 그 간극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스타일을 내가 그때 갖고 있었구나. 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거나 부끄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해 잘 몰랐구나. 그런 생각.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16학번이기 때문에 딱 새내기 때군요. 네, 제가 더 몰랐을 수밖에 없는. 딱 20살에서 지금 이제 30이 된 내가 볼 때 너 참. 또 20과 30의 차이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진짜 뭔가 애쓴다 이런 느낌? 그런 이제 옷차림이나 맞아요. 뭐 화장법이나 성인이 딱 됐을 때. 네네. 그런 것들이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꼭 엔드라이브에서 지워야 영구 삭제를 해야겠다. 싶은 흑역사. 네네. 이게 그래서 뭔가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은 목소리로만 나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제 지인들은 저를 알지만 또 저희를 모르는 분들은 저를 목소리로만 접하잖아요. 네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도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만약에 건너뛴 분들이 있다면 모르죠. 저희의 목소리로만 저희를 접하게 되니까 이것은 참 많은 것을 숨길 수 있어서 다행인 플랫폼이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도 좀 그냥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좀 저는 해보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얘기 나온 김에 네네. 뭔가 그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서 네네. 디테일하게 좀 묘사를 해볼까요? 네, 뭐가 보기 힘들었는지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일단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필터 필터를 근데 필터는 모두가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힘들었나요? 아니 근데 너무 누래. 그리고 웜인데도 나와 제가 너무 웃긴. 제가 이제 퍼스널 컬러를 전혀 모르고 그때는 퍼스널 컬러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가 검사해주는 퍼스널 컬러 말고 내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나의 퍼스널한 그런 이제 인식.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냥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쳐서 그때는 그리고 유튜브도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SNS 같은 거 봐서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파는 거 이제 뭐 페리페라, 에뛰드 이런 거 사실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따라하면 안 돼. 근데 그냥 화장법 이거 예쁘니까 입술이 예쁘니까 화장법 이제 따라서 하고 제가 이 얘기까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저의 아이라이너 길이입니다. 이렇게 긴 편이에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는 그때 그렇게 화장을 한다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라이너를 지금 보니까 수능 끝나고 처음 그려봤다 보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이게 형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나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렸다고 생각했어. 그랬군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이라이너를 아예 안 그리거든요. 근데 이제 눈이 커 보이는 거에 그다지 욕심이 없어졌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나의 외형이나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잘 어울리는 거를 찾는 것보다도 내가 보기에 예쁜 것들이
나한테 적용이 됐으면 하는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런 파악이 안 된 채로. 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보기 힘들 것 같긴 네, 네. 그래서 그냥 귀여워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저의 꾸밈의 기준이 뭐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화장을 그때 막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욕심이 그득한 얼굴. 네. 그리고 욕심이 제일 빛나는 입술.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저는 참 참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뭘 좋아하고 뭐는 나에게 확실히 안 어울린다 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배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네요. 확실히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버들은 화장을 해본 적 없죠? 화장이요? 네. 그냥 이제 선크림 중에 이런 네네. 그 피부 보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톤업 크림 그쵸, 톤업 같은 크림. 거. 근데 요새 그 한 2년 사이에 네. 맨즈 뷰티가 어쨌든 좀 뜨니까 완전 그 선크림에 그런 게 들어간 게 너무 많이 나오고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거를 쓰기도 했고 네. 지금도 집에 있는데 잘 안 쓰긴 해요 사실. 몇 번 써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는 피부가 좀 검은 편인데 네. 맨즈 뷰티 쪽에는 또 그런 대상자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부 톤을 뭉뚱그려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뭐 까만 편인 거를 사가지고 네. 이제 써봤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게 나중에 저녁에 지우는 게 또 일이니까 네네. 그걸 꼭 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 클렌징 오일을 써야 돼. 맞아. 하니까 너무 안 쓰게 돼. 그게 귀찮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화장이라는 게 저는 지금은 뭐 남녀 구분 없이 네. 너무 다양하게 하시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SNS에서 되게 제 스타일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성적 호감 말고 남성분이 화장을 너무 잘하셔서 그분의 화장품을 따라 산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짜 자기 꾸밈에 그거는 달라졌는데 확실히 이제 저는 남동생도 있고 제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 아니면 제 애인 이렇게 했을 때 화장을 하는 친구들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주 가끔 있고 네. 아주 가끔 있지만 그들을 보면서 나도 화장해야겠다고 생각은 잘 안 하는. 네. 근데 왜냐면 이제 그만한 노력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늘도 방금 얘기했지만 전 누나들도 네. 있고 뭐 애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내가 저기에 들일 어떤 시간과 노력 대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물론 그런 거면 엄청 심각하게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화장을 아직은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지만 네. 지금 당장 나한테는 딱히 네.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네. 근데 물론 이제 이상 이하를 나누는 건 아닌데 화장은 뭔가 매일매일의 뭔가 노동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네. 그거 외적으로 예를 들면 머리를 자른다든지 그쵸. 수염 제모를 한다든지 뭐 눈썹을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약간 다른 포인트로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제가 뭐 방금 말한 세 가지 중에 제대로 하는 거라고는 머리 자르는 거밖에 없긴 한데 네. 머리 자르러 가면 선생님이 눈썹 정리해 주세요. 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그건 이제 퉁쳐. 그리고 수염 제모는 제가 네.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적도 있는데 네네. 화장을 안 해도 톤업 효과.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네. 이제 이거는 뭔가 미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쵸. 귀찮음도 하고 네. 그리고 트러블이 좀 덜 나기도 하고 실제로. 네. 다만 이제 매주 한 번씩 가서 한 10번 정도 봤나? 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비용도 비용이 좀 있고. 그쵸. 네. 근데 뭐 여성분들 화장품 사고 이런 비용에 비하면 별로 막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는 이제 겁이 좀 많습니다. 아플 것 같아서? 아플 것 같아서 못하겠어. 근데 실제로 아프대. 그리고 엄청 아파요. 왜냐면 마취크림을 발라도 물론 저는 수염 제모를 해본 적은 네네. 없지만 다른 제모를 해본 분들의 얘기도 다 그렇고 네. 여기 그 턱 얼굴 이쪽은 차라리 괜찮은데 인중 진짜 아파요. 여기 밑에 턱 밑에 그렇죠. 연한 살들이 있기 때문에
목살이라고 하니까 그쵸, 약간 그쵸. 고기 같은데 목에 있는 이 살, 그쵸. 얇은 살, 연한 살. 이게 진짜 아프다고. 그죠. 턱이나 이런 부분들. 저는 정말 아픈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려우시겠군요. 네, 근데 뭐 언젠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근데 진짜 뭐 우리가 이제 화장 얘기 하다 보니까 피부 얘기 쪽으로 좀 넘어온 것 같은데 정말 그 꾸미는데 돈도 돈이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그 꾸밈이라는 게 저는 정말 그러게. 오래도록 네. 제가 고민해오고 또 맞서온 네. 그건데 성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도. 양악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아예 얼굴의 틀 자체를 다 바꿔버리는 건데 그 아름다움이나 물론 자신을 꾸미는 것 중에 하나로 그걸 선택하는 거고 저는 존중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맞아요. 저렇게 교정도 있잖아요. 교정. 네네, 그러니까요. 시간도 것들? 굉장히 오래 들고. 네,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사실은 꾸민다는 게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름다워지고 자기 자신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든다는 게 네네. 이너 뷰티를 먼저 찾으세요. 하지만 이너 뷰티를 홍보하는 연예인들도 이미 외형 뷰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됐어. 설득이 되는 거 아닌가. 네네네. 이런 약간 좀 냉소적인 생각도 맞아요. 좀 해보게 되긴 하는데 일단 이런 얘기는 또 뒤에 가서 차차 더 해보기로 하고 버들에게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저는 이제 피부 화장이나 미용이나 이런 네. 얘기를 좀 했는데 버들이 자신을 꾸민다고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고르는 아이템이나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네. 이제 여성분들 익히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화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의 경우에는 약간 옷이라든지 네. 패션 아이템, 안경도 되게 많고 네. 신발도 옛날에는 정말 많았고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했는데 물론 꽉 차 있지만 정리를 하고 해서 신발은 요즘은 잘 안 사는 것 같고요. 원래 저는 반지도 안 꼈었는데 한 5년 전부터 반지도 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향수 좋아해가지고 네네. 이것도 결국은 꾸밈이죠. 네. 자기 만족의 영역도 당연히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어쩌면 보편적 남성 이렇게 말하고 싶지 사실 않긴 한데 네. 뭐 쉽게 표현하자면 네, 보편적 남성들보다 그런 쪽에는 좀 더 네. 아이템도 많은 것 같고 네네. 저보다 안경도 많고 향수도 많고 신발도 많은 세 가지가 다 많은 사람을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쵸. 안경 매니아가 있든지 시계 매니아가 있든지. 네.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합쳐봤을 때 네. 그 개수, 가지수 네네. 이렇게 가면 제가 네. 훨씬 많지 않을까요? 네. 옷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옷장이 지금 터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뭐랄까 필요로만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필수적인 걸로만 네. 생각하면은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어요. 개수가. 스티브 잡스처럼 그냥 하나만. 그냥 하나만. 근데 이제 네. 웃긴 건 스티브 잡스의 옷도 이세이 미야케가 만든 거예요. 이세이 미야케라고 그 일본 네.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네네. 아주 유명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심플하게 네. 정리되는 것 또한 네. 일종의 저는 이제 하나의 브랜딩이고 꾸밈이고 그걸 그쵸.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보고 네. 저처럼 덕지덕지 많은 것이 붙어있는 욕심이 그득그득한 사람도 네. 하나의 뭔가 드러내고 싶은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뭐 이걸 듣는 남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남성들은 좀 더 노력해야 된다. 예전에는 좀 여자분들한테 훨씬 더 많이 아, 강박적으로 그쵸. 사회적인 사회적 압력이 네. 압박도 있었고 그게 스스로한테 딱 강박이 되는 것도 많이 있었는데 남자분들도 요즘은 뭔가 너는 이렇게 좀 더 잘 꾸며야 한다. 그리고 이제 잘 꾸밀수록 이제 뭔가 풀이 넓어진다. 아 이게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게 그것도 없진 맞는 않은 것 말이에요.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약간 농담조로 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저는 남자인 친구들 많진 않지만 네. 굳이 뭐 이렇게 평가할 건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말하자면 다 어느 정도 나이대가 되면 그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흑역사의 시절을 벗어나서 네네. 자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컬도 좀 알고 그쵸 그쵸. 화장도 이제는 좀 정착이 됐고 그쵸 그쵸. 그 상향 평준화가 조금 빠르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남자들은 이게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들 남자인 저도 하고 네네. 여자인 친구들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종종 하는 걸로 봐서는 네. 남성들이 뭐 분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그런 압력이 남자들에게 덜 있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확실히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버들이 이제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해줬지만은 저도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여자인 친구들이 더 많고 저부터도 여자다 보니까 사실은 뭐 화장을 떠나서도 옷 입는 거, 뭐 액세서리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엄청나게 사치를 하고 막 꾸미는 거에 미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기본값이 좀 높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다들 하니까. 다들 어느 정도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은 저도 너무 피로해지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졸업 시즌이나 뭐 그런 거 되면 아니면은 이제 친구들이 면접 준비하거나 이럴 때 돈을 들여서 막 자기 메이크업 받고 그쵸. 헤어하고 가고 헤매하고 네. 컨설팅 받고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퍼스널 컬러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도 한 몇 년 전에 돈을 내고 퍼스널 컬러 상담을 받은 거거든요. 얼마 내셨어요? 근데 저는 비싸게는 안 했어요. 한 5만 원 정도? 되게 싸게 했네요. 네, 되게 싸고 그만큼 저도 약간 해봤어요. 정말요? 아, 정말요? 네. 나 버들의 퍼스널 컬러 궁금한데. 저 그 여름 여쿨이라고 여름 쿨 뮤트도 있잖아요. 뭐 여쿨 라도 있고. 대박. 여쿨이에요? 네, 여쿨이에요. 근데 뭐 제 옷장에 네. 그냥 개무시하고 아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옷들로. 나도 여쿨이었던 것 같은데. 여쿨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게 저도 그 퍼스널 컬러 상담을 받았을 때 되게 충격받았던 게 전 제가 평생을 웜톤이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틴트. 왜냐면 저도 제가 하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약간 이렇게 누런 사람들이 잘 어울리는 빛깔이 있다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피부가 창백하면 쿨. 맞아. 뭐 약간 누런기가 돌면 웜. 이렇게 일원화해서 생각했던 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퍼스널 컬러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네. 퍼스널 컬러는 그런 게 아니고 맞아. 나한테 부족한 거를 다른 색감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쿨한 게 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화장이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여쿨이 나왔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 모든 화장 파우치와 다 버려야 돼. 옷장을 다 버려야 돼. 근데 솔직히 저도 약간 무시하고 그냥 좋아하는 거 입고 그랬었는데 네네. 아무튼 근데 좀 신경은 쓰였어요. 예를 들면 빨간 립이 안 어울린다. 뭐 볼드한 링이 안 어울린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랬던 것 같거든요. 저는 약간 수수한 게 훨씬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막 헤어스타일도 오히려 막 갈색이나 저는 예전에 탈색 같은 것도 엄청 자주 했어서 염색도 엄청 자주 바꿨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완전 그 약간 다크한 검정색 이런 쪽이 훨씬 잘 차분해 보이고 맞아요. 잘 어울린다는 약간 얘기. 회색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좀 더 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아무튼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비용으로 환산해 보자면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분들이 막 쓰는 말이 수업료 이런 말 쓰잖아요. 저는 많이 냈죠. 수업료 사실 이 꾸밈의 수업료 같은 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여성분들한테는 어쨌거나 방금 얘기한 그 맥락에 따라가 보면 요새는 이런 게 사회적 압력이고 외모 강박이 너무 심한 사회고 이런 것들이 좀 더 떠오르면서 어떻게 보면은 꼭 그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내면의 아름다움이 여성들에게 더 중요하고 그런 걸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남성들에게는 또 반대급부에서 남자도 꾸며야 돼. 남자들 너무 안 씻어.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 꾸미는 그 전 단계 위생의 일단 꾸미려면 씻어야 되잖아요. 안 꾸미고 씻을 수 안 씻고 꾸밀 수는 없잖아. 젠장. 어쨌거나 남자들 분발해야 돼. 이런 이제 메시지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또 헬스를 한다든지 몸을 키운다든지에도 드러나면서 맨즈 뷰티라든지 뭐 스타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수면 위에 점점 더 올라올 것 같고 이게 어느 때는 균형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그냥 희망 같은 거긴 하지만 네네. 근데 또 여기에 또 반대급부로 뭐 여성들에게 이렇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또 너무 꾸미면 남자가 꾸미면 그쵸. 이제 뭐 그런 이를테면은 약간 혐오 발언식으로 게이 같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한다든지 뭐 기생오래비 뭐 이런 표현을 쓴다든지 하는 반응도 있잖아요 여전히. 네. 그리고 그게 남성 집단 안에서 더 강하거든요. 네네. 여성들이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겠는데 네. 남성이 남성에게 그렇게 가해지는 어떤 뭐랄까 압력이나 뭐 좀 더 나간 폭력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제 남자들을 좀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한하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말했던 이상처럼 이게 남성과 여성의 꾸밈이 만나는 지점이 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네네. 근데 여성들에게도 안 꾸미고 뭐 예를 들면 쇼컷하고 그쵸. 막 화장 안 해. 그러면 제 페미인 것 같다. 그런 또 검열 같은 게 아직 있잖아요. 그럼요. 많죠. 네. 아직도. 그러니까 이것도 이 관점에서 여성들이 계속 꾸밀 수밖에 없게 되고 남성들은 계속 안 꾸밀 수밖에 없게 되고 네네. 이 간극이 갈수록 뭐 유지가 되는 거죠. 좁아지거나 멀어지거나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그 꾸밈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럼 나는 그 가운데서 어떤 스탠스여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 이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더치 페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소개팅에 나갔다든지 아니면은 그게 꼭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뭐 TV 콘텐츠나 이런 데 나왔을 때도 여자분들은 너무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은 외모는 조금 떨어지는데 외모보다 다른 점들을 뭐 좀 능력이 출중하시다든지 뭐 재력이 있다든지 이런 걸로 약간 커버를 맞추려고 하는 게 그쵸. 보일 때 사람들이 저기 더치 페이스가 안 된다. 약간 그 연프라든지 이런 거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을 종종 하실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니까 뭐 외형이 꼭 둘이 잘 어울리고 잘 맞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 이제 버들의 방금 얘기를 쭉 들으면서 왜 여자들은 훨씬 많이 꾸밈의 정도를 심각하게 혹은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덜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본인들이 가진 뭐랄까 그거를 자원이나 자본이라고 하면 좀 더 그렇지만은 그게 확실히 좀 다르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자본 취급을 하는 거죠. 그쵸. 미를 자본 취급하는 거고 네네. 남성들은 그 재화를 가지고 있는 면이 있는 거고 이게 그 정말 자본주의 리얼리즘이죠. 연애 프로그램 같은 거. 완전. 돈이 재산 얼마 있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는데 여성분들은 비교적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재력 있는 여성분들의 경우는 뭐 남자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하는데 남자들이 본인이 자격지심을 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꼭 그걸 저한테 대입해보진 않았지만 나는 재력이 없으니까 꾸미기라도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저는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해본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를 나눌 문제가 사실은 아닌데 그 맥락이 좀 다층적이긴 하다. 그러면 버들은 들으면서 한 생각인데 본인의 이제 그냥 외형을 꾸미는 거를 기준으로 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투자해볼 의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본 적 있어요? 좀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경제 상황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게 매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돈을 더 벌면 더 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 비율로 굳이 꾸민 비용 뭐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환산을 이제 디테일하게 굳이 접근을 해볼게요. 제가 뭐 100이라는 걸 번다고 쳐봐. 100만 원을 번다. 근데 요 중에 한 5%에서 10%면 5에서 10, 뭐 300만 원 벌면 이제 15만 원에서 30만 원. 그 정도는 늘 쓰는 것 같긴 해요. 꾸민 비용으로. 5에서 10%?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거잖아요. 그쵸. 500만 원 벌면 50만 원이니까. 근데 이게 벌이가 늘수록 늘어는 낫지 줄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조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종종 하는데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작년에 백수였던 시기가 있을 때는 네. 줄였어요. 많이 줄인 게 그 금액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발도 좀 덜 가고 주기를 늘리고 네. 그리고 옷도 덜 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실업급여로 받는 정도의 10% 정도만 쓰는 게 또 되더라고요. 네네. 억지로 맞춘 건 아닌데 그쵸. 아껴야 되니까 뭘 아낄 수 있을까? 어차피 집 밖을 안 나가니까 옷을 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어차피 머리 또 나중 되면 기를 건데 그래서 지금 길러서 파마한 거 아니야. 네, 그런 이제 이 메커니즘 제 머릿속 메커니즘 안에서 네. 그렇게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1,000만 원 벌고 1억 벌면 꾸미는데 1,000만 원 쓸까? 네. 그때 가서 볼 일이긴 한데 네. 안 쓰진 않을 것 같다.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시계 이런 거 살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 전혀 관심 없거든요. 네. 근데 다른 것도 생각해보면 안경이나 향수 같은 것도 네. 제가 대학생 때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는 그만큼 쓸 돈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네, 향수 하나에 요새 니치 향수 막 3,40씩 하는데 그쵸. 제가 그렇다고 그걸 매번 사진 않거든요. 네. 따져보면 1년에 뭐 한두 개 사는 정도인데 그걸 또 비율로 환산하면 뭐 1년에 40만 원 쓴다 이렇게 따져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 돈을 더 벌면 향수 사고 싶었던 게 많으니까 하나 더 살 수도 있고 그런 이제 흐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뭔가 말하면서 뭔가 저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늘은 좀 근데 어때요? 비율로 굳이 뭐 환산 안 하더라도 많은 것 같다? 혹은 적은 것 같다? 저도 근데 버드라고 비슷하게 만약에 내 벌이가 있다면은 근데 그게 꼭 비례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네. 어느 정도는 더 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는 저는 피부과를 다녔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용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기 시절부터 피부에 트러블이 많고 이런 흉터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서 그쵸. 근데 그거 남으니까 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언제까지고 해주실 수 없으니까 이제 내가 신용카드를 낼 수 있을 때 할부로 하는 나의 할부를 할 수 있을 때 피부과를 다녔는데 전 지금은 피부과를 안 다니거든요. 왜냐면은 근데 피부는 똑같이 예전 고민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돈을 그만큼 거기에 낼 수 있을 만큼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그 피부과에다가 그만큼의 돈을 쓰는 게 내가 가치 있거나 기쁘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너무 잠깐에 좋아지는 그게 있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효능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리고 그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 들인 돈과 품에 비해서 드러나는 게 물론 이제 뭐 피부과 다녀서 효과를 잘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진짜 가성비가 딱 안 좋다는 말이 너무 딱 맞아서 이제는 피부과 병원에 잘 아플 때 말고는 잘 가지 않는데 이제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고정적으로 벌고 있거나 카드값을 딱딱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은 피부과? 뭐 그냥 계속 가고 있을 수도 있다. 네, 계속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는 꾸준히 다녀야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화장을 어쨌든 아예 안 하진 않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쓰면은 또 사게 되고 뭐 화장을 하면 화장을 지우는 뭐 클렌징 워터나 맞아요. 뭐 화장 솜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 화장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정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용실 같은 경우도 버들이 이번에 파마할 때 뭐 어디 가서 얼마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여성이 더 비싸잖아요. 훨씬 비싸고 저는 정말 미용실에다가 돈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제 쇼컷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쇼컷도 기장이 짧다 뿐이지 커트를 어느 디자이너 선생님이 해주시냐. 오히려 쇼컷이 더 변형이 많잖아요. 디자인 컷이 아주 비쌉니다. 그치.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런 거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다면은 그냥 뭐 어디 이용원 가서 이용원은 못하죠. 안 되죠. 뭐 3,000원 내고 바버샵 갈 순 없잖아요. 네, 뭐 밀어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예쁜 머리 모양이나 외형을 갖고 싶기 때문에 깔끔하게 유지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투자하는 비용은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 벌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여유로웠으면은 그런 데다가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꼭 나쁜 건 아니고 저도 꾸미는 즐거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뭔가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았을 때 느꼈던 어떤 쾌감이라든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했는데 너 이거 잘 어울린다 아니면 뭐 헤어스타일 바꿨는데 뭐 되게 너랑 잘 어울리게 했다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는 거도 있거든요. 네. 근데 막 너무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준선을 딱 줏대 있게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그런 생각을 저는 최근에 들어서 저 더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바깥의 눈에 계속 휘둘리게 되고 네네. 그거를 이제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결국 내가 하는 행위들이 다 그쪽으로 향하고 있을 때 나중에 딱 뒤에 가서 돌아봤을 때 현타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결국 기분이 좋고 너 가방 예쁘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잘 샀다 뭔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그런 걸 갈구하게 되니까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 꾸밈을 말할 때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들은 최근에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좀 있으신가요? 약간 꾸밈을 할 때 뭐 본인이든 아니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좀 피로하게 느껴졌던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버들이 느꼈던 내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걸 찾아서 되게 좋았다 하는 어떤 꾸밈의 즐거움이 됐든 꾸밈과 관련된 에피소드.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는데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좀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쵸. 사진도 남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지난달에 졸업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네. 이제 석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졸업할 때보다 또 스스로에게 더 신경을 쓰게 되기도 했고 이 역사에 대해서 또 설명 앞에 드렸으니까 근데 또 제가 졸업하는 대학원이 여자들이 훨씬 많은 비율 성비로 여성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상 제 친구들 막 다 헤매 받는다. 그래서 청담에 갔다가 안암까지 온다는 거예요. 오전에 청담에 갔다가. 제가 아까 인트로에서 말했죠. 여자들이 이렇게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야 니네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농담조로 이제 너도 해, 오빠도 하세요. 막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해봐. 뭐 이렇게 알아보진 않았어 사실. 농담으로 그래 나 헤매 예약할게. 근데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어쨌든 저도 석사인데 전문성이 좀 없어 보이는 머리인 것 같다. 깔끔하지가 않다. 그래서 드라이를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 자르는데 드라이를 하실 테니까 이제 그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미 다 예약 마감이야. 그 주간에. 그리고 뭐 당연히 졸업식 날 당연히 마감이고. 그래서 뭐 어차피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저도 진지하게 막 엄청 생각했던 건 아니니까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말고 그냥 제가 혼자 안경이라든지 옷이라든지는 조금 그래도 차려 입는다는 말이 들릴 정도를 해가야겠다. 그래서 구두도 신고 잘 안 신는 구두도 신고 안경도 잘 안 끼던 걸 꼈는데 그러니까 그 다 끝나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안경도 익숙하지가 않고 막 좀 흘러내려. 구두도 발 아파. 물집 잡힐 것 같아. 잡히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니까 이게 약간 진짜 꾸민다는 것과 나에게 어울리는 게 뭔지 그리고 실제로 뭐 사진을 보면 구두나 이런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야, 뭐 이런 개고생을 했냐. 그냥 검은색 아디다스 슈퍼스타 신고 갈 걸. 아니 그래도 신발은 보였겠죠. 그 보여요. 하기복을 다 입었어도. 보이고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었다는 거죠. 내가 힘들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고 이제 덧붙이자면 제가 인스타에 이제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을 막 올리는데 친구들은 대부분 축하를 해주고 좋은 말 많이 보내주는데 이제 하나 좀 짓궂은 애가 석사를 하면 왜 이렇게 늙냐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보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 늙긴 했으니까 실제로 2년 반 지났으니까 네. 늙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니까. 네. 맞는 말인데 너무 긁힌 거예요. 무조건 긁히지. 그래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냥 대충 이제 답장을 쳐서 보냈는데 뭐 울세라라도 받아라. 이제 여자애여가지고. 아 그렇게까지 답장이 왔어요? 좀 디테일하게. 그럼 짜증나는데 그거는. 그래서 아니 돈을 보태주든가 그러니까. 보내면 고마워 하고 울세라 받겠죠.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 뭐 리쥬란이니 뭐 그런 거 한번 나도 해보자. 안 해본 사람 치고 너무 디테일하게 이름을 잘 알고 광고를 많이 보니까. 알겠어요. 네네. 어쨌든 오케이, 네네. 그래서 짜증이 좀 났는데 그러다가 이제 든 생각이 저는 이제 3천만 원 넘게 들여서 석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늙음을 얻었긴 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근데 나에게 3천만 원이 있으면 네. 내가 울세라 리쥬란 뭐 양악 수술 할까? 네. 절대 안 할 것 같거든요. 나는 이너 뷰티를 결국 얻었다. 이건 나의 승리다. 그 친구는 네. 제 얼굴을 보고 그런 생각만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외형을 그는 보고. 사실 굉장히 이미 억압돼 있는 사람인 거고 저는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자유롭지 않아 보여. 아 망했다. 자유롭지 않아 보여.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어떤 강박이 있다는 그쵸. 반증이고 아무래도 외모를 지적받은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될 수가 없고 긁혔다는 것도 긁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저의 정신 승리가 그렇게 됐다. 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뭐 네. 저희 얘기를 길게 했지만 그늘에게도 뭔가 그런 게 있었을지 약간 궁금한데 최근에 네. 그런 사례들 저는 뭐 어떤 최근에 특별히 막 어떤 막 버들처럼 디테일한 뭐 졸업식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저의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사실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한 거는 저는 이제 청소년기 시절부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꾸밈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그 부족함을 채우는 수단에 가까웠었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 뭐 이 부분만 고치면 무조건 있죠. 너는 좀 근데 그걸 칭찬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그쵸, 사람들이 그것만 있거든. 하면 예쁠 거야라고 방점을 찍는데 그쵸.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이 그렇게 한 번 더 지적을 해주면은 그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에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체 이제 그쵸. 사회가 딱 정해놓은 아름다운 외형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내가 맞지 않았을 때 느끼는 어떤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이나 옷이나 이런 걸로 되게 저를 가리기에 급급했었던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그 꾸미는 과정이 즐겁다기보다는 항상 저한테 스트레스나 강박으로 다가온 게 많았고 이 꾸미는 게 즐거움이나 자기 표현이 된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되게 외모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했을 때는 네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바라봐 이런 말이 허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안 돼. 네, 말도 무슨 소리야. 그 예쁜 애들이 니들은 몰라. 근데 이제 저 이제 어느 정도 외모 정병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저도.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강박에서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냐? 이렇게 하면 사실 아직도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세상이 생각보다 나한테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고 너무 진리가 담긴 말이죠. 네. 그리고 다만 나를 아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러브, 셀프 러브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나를 아껴주고 나한테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나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된 게 저한테 실제로 뭐 아예 아무것도 안 꾸미고 모든 걸 내려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 것도 해보고 싶네. 근데 이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좀 어울리는지 찾아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우선순위나 선호도가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뀐 것도 저한테는 좀 꾸민다는 것 자체를 제가 강박으로 느끼지 않고 좀 즐거운 어떤 여정으로 찾아가는 과정이 된 계기 중에 하나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누면서 네.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 뚜렷하게 있어서 사실 한 건 아니지만 네. 듣는 분들도 특히 묻 여성분들
분들께서 네. 방금 그늘이 한 이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발견을 하면 좋을 거는 우리가 뭐 화장을 하는 게 잘못됐어. 꾸미지 말아야 돼. 이건 다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병폐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지점이 당연히 있기는 있겠지만 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나에게 무엇이 적합하고 잘 어울리고 그런 걸 또 발견해 나가고 자기 표현이라든지 자기 이해의 관점에서 이 꾸민다는 것을 또 접근할 수 있으면 앞선 그 부작용들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자기를 더 잘 이해하면서 또 좀 더 새로운 차원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지점들을 이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도 발견을 해내시면 어떨까라는 네. 게 뭐 저희가 교훈을 드리는 방송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또 나한테 어울리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흐름 안에 이것도 외형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버들이 해준 말을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요약하면은 그냥 자기 표현이라는 게 취향이랑 연결된 거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저는 듣게 됐고 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그 꾸밈을 받아들여 오는 단계가 계속해서 변해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울리는 거를 제 스스로 찾았다고 느꼈을 때 그 꾸민다는 게 오히려 더 재밌어졌고 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압력이라든지 압박 네, 대신. 네. 그런 게 이제 아예 없다기보다는 좀 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한테 어울리는 거를 찾아가는 게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돈과 에너지를 맞아요. 쓰는 그런 소비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예 한 푼도 쓰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원래 갖고 있었구나. 맞아. 그게 발현이 된다든지. 옛날에 아무것도 모를 때 사놨을 때는 이 모르던 아름다움을. 그렇죠. 이 시점에 이 타이밍에 내가 딱 했을 때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거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이제 저도 저와 30년을 살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아직 모르고 알아가야 되는 면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게 저는 되게 그런 의미에서 저를 꾸미고 갖고 나가는 게 되게 재밌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면서 그게 내면이 됐든 외면이 됐든 약간 이제 뭐 게임 캐릭터처럼 저만의 아이템들을 새로 장착해 나가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약간 마무리로 저희가 요즘 스스로를 가장 빛나게 하고 있는 게 어떤 뭐 버들의 외형일 수도 있고 태도일 수도 있고 상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버들은 어떤 게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당연히 뭐 태도와 상태, 마음가짐. 또 저 거짓된 눈물. 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이제 오늘 얘기한 거의 연장선에서 봤을 때 외형적으로 내가 나에게 뭐랄까 부끄럽지 않은 거 만족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다고 요즘에 또 약간 역설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또 최근에 회사도 새로 가서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굉장히 머리가 길고 부스스하고 그런 채로 회사를 다니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사실 이제 아마 직무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직무상으로 에디터니까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첫인상 얘기를 저는 원하지 않는데 해주니까 예술가 같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저와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저를 오래 전부터 봐왔던 친구들은 뭐 저에게 예술가적 기질, 뭐 제가 음악도 하고 했으니까 뭐 그런 걸로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겉을 보고 그런 게 있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건 뭐 그냥 제 판단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전혀 아닌데 예술가 포지션이 되면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내가 외형을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세팅을 할 게 아니구나. 그렇죠. 보이는 거니까. 뭔가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만들고 싶으면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다면 반대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내 일이나 삶이나에 스며들 수가 있구나 외형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돈을 엄청 쓰고 갑자기 안 하던 화장을 하고 할 거는 아니지만 네. 태도나 마음가짐만큼이나 사람들은 눈이 있고 네. 그걸로 판단하고 네. 첫인상을 오래 기억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면 나는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지에 네.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외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빛나게 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형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핵심적일 수도 있다. 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주 솔직한 말인 것 같아요. 네, 뭐 네. 외형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더 거짓말인 것 같고. 너무 거짓말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나가세요. 죄송합니다. 왜 쫓아내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네. 들어주시고 네. 반대로 그럼 이제 그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하면서도 스스로 많이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 나한테 뭐 꼭 스스로를 빛나는 것까지 아니어도 뭐가 중요할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제가 꼭 요즘만이 아니더라도 아름다워지고 싶다고 자주 생각하거든요. 안 비웃으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웃지 않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이 말을 했을 때 비웃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아, 너가 어떻게 약간 손담비처럼 웃는 거죠. 네. 아, 손담비 너무 웃겨.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네. 그 더 자세하게는 뭔가 좀 자연스럽고 우아해지고 싶다. 이런 게 저의 약간 추구미 태도, 제가 갖추고 그쵸. 싶은 태도 이런 거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미 얘기도 그때 했었을 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래서 그늘이 생각하는 뭐 아름다움이나 우아함의 기준이 뭐냐 이러면은 뭐 사실 또 다시 처음부터 네, 하나 더 찍어야 돼. 팟캐스트를 해야 되지만 네. 새로운 챕터를 열어버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는 제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저도 누군가의 외형이 될 때가 있고 내가 되게 멋지고 동경하는 사람의 어떤 특징이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나는 어떻게 아름다워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뭐 자연의 너그러움을 닮고 싶다던가 아니면 지식을 많이 갖춘 사람보다 되게 지혜롭고 지성을 갖춘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던가 그런 거에 마음이 가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기 때문에 저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더불어서도 저의 외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차려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걸 적절히 잘 드러낼 수 있는 것까지가 저의 꾸밈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름다움의 그런 덕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타인이 알아봐 줄 때 사실 더 빛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종종 하거든요. 오늘 저희가 꾸밈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뭐 이런저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듣는 청취자분들이 나는 평소에 뭐 어떻게 나를 꾸미고 다닐까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는 뭐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내가 외출하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사실 나는 어떤 거를 할 때 가장 좋을까 재밌을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나 강박도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제를 저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버들은 오늘 추천하고 싶은 노래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가져오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면 제가 할까요? 네네. 올해 2026년 네네. 한국 대중음악상에 네. 그 키라라 씨가 네, 그렇죠. 키라라가 또 하나 네. 한 자리를 꿰차셨는데 대한민국 전자음악의 예. 한을 긁은 샤라우트 키라라. 네. 근데 저는 이제 키라라의 음악을 이제 전자음악이다 보니까 뭐 이지 리스닝은 아니어서 네. 막 자주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놓고 듣는 건 아닌데
키라라의 그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나 음악의 형태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리고 그걸 너무 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어떤 곡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 했을 때 키라라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엔딩곡으로 한번 키라라 전자음악을 한번 해버려? 너무 좋죠. 이러면서 멋지게 끝낼 상상을 하면서 그중에 무슨 노래를? 제가 그 곡 제목을 잘 모르는데 왜냐면은 그 앨범에 들어있는 그 트랙 넘버대로 제가 듣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곡은 여기 붙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최근에는 좀 많이 못 들었는데 그 작년에 그 페스티벌 갔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이 하나 있어서 그 곡을 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네. 아무튼 오늘 버들이랑도 쿵밈의 기술에 대해서 되게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눠서 좀 즐거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더 즐거운 주제로 찾아올 테니까 또 한 주 잘 기다려주시고 그럼 지금까지 저는 그늘이었고요. 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